하신 김준 선생님은 글로벌 영재학회에서 일단 전문위원으로 계시고 한국교육 컨설턴트 협의회 전임 교수로 계시고 컨설팅 전 현재 이제 8년 차 하고 계십니다. 저희 학원에서 는 이제 저희 학부모님이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따님이 외대부고 자연계 계실 때 예전 외대부고는 뭐 지금도 외대부고는 최상입니다. 최강인데 이과 최강인데 예전 외대부고는 정말 어마어마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원래 이제 그 탭스를 하다 보니까 외대부고를 들어간 친구들이 다 그 탭스를 다 하고 들어가고 실제로 이제 방학 때도 나와서 탭스를 좀 하다 보니까 이제 우연히 어쨌건 외대부고 애들 좀 많이 가르치게 됐는데 진짜 외대부고 애들은 이과 애들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단어 암기도 문과 애들 이상으로 해오고 정말 성실하고 특히 서울대 의대를 합격한 애들은 서울대 의대 합격한 발표가 단 다음 날부터 또 와서 이제 합격했어 듣더라고요. 서울대는 그 합격생들한테 탭스 점수 가지고 오라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그 과정을 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또 합격하고 나서도 진짜 외대부고 친구들은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그런 친구들인데 그때의 그 학부모님이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외대부고 들어가기 힘들던 그 시절에 이제 학부모님이셔서 저희 학부모님이시기도 하고 지금은 저희 학원에서 일단은 초등학교 중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컨설팅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어떻게 이제 로드맵을 짤 건지, 수학 로드맵 어떻게 짤 건지, 과학 과목 선택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 현재 저희가 재원생들은 현재 그 3년차 무료로 지금 상담해 주시고 계시고 외부생들은 이제 소정의 또 금액을 또 내셔야 되고 그다음에 뭐 1년차, 2년차 되신 분들은 저희가 할인 혜택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이 끝나고서 이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열을 목표로 할 것인가? 아니면 영재과고를 도전할 것인가? 그리고 영재과고를 도전했을 때 나중에 의학계열로 넘어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것인가? 그 언제 또 수학 과목 공부와 과학 과목 공부는 언제 이거에 대해서 내가 입장 정리를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선발하는 고등학교, 오늘 제가 선발고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선발고를 통해서 했을 때 내 아이의 입시에 득과 실은 어떤 점이 나타날 것인가? 내 아이는 어떻게 관찰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여러분 사교육자는 것은 어떤 관점에서 그리고 어떤 아주대 인하대까지 수도권입니다. 한림대 병원이 서울에 많아요. 여기까지 굉장히 인제대도 서울에 병원이 있죠. 네. 을지대도 서울에 병원이 있어요.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 자 전체 의대에서 트렌드가 여러분 전국 단위 모집의 학생부 종합전형이 늘어나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수능 최저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더 많죠. 당연히 더 많고 지방일수록 좀 더 그렇습니다. 수도권에는 수능 최저 있는 의대가 한 55%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 점점 없는 게 더 늘어나기는 힘들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학생부를 블라인드 평가를 한다고 하니 학교마다 일반 고등학교 2,000 몇백 개 고등학교를 2,000 몇백 등을 모두 줄 세우기는 힘이 들겠죠. 그리고 자교 학생들의 실력이 여실히 드러나는 학생부 포트폴리오를 온라인 자동 전송되거든요. 대학으로 우리 애가 응시하는 순간 그것도 이제 못하게 되었으니 학생부를 보면 물론 표시가 좀 납니다만은 아주 세밀하게 줄 세우지는 못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내신도 절대평가 A 과목이 늘어나므로 수능 최저가 달린 학생부 종합전형이 조금 더 저는 위축되지 않고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내 아이가 초극상위 점수를 하지 않더라고 해도 의학계열 보내실 수 있게 된 거죠. 보내실 수 있습니다. 약대도 지방에 있고 간호학과는 전문대에까지도 있죠. 얼마나 전공계열 적합성과 친하게 만드느냐 이것도 중요한 관건이에요. 진로 자본에 있어서는. 뒤에가 조금 더 말씀을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뭐니 해도 그 어느 때보다도 수시라는 게 생겨난 이후로 가장 현재가 득점력이 중요한 입시 트렌드에 와 있는 상태에 맞아요. 맞죠? 그럼 여러분 이제 우선 현재 중학교 2학년 어머니부터 고2와 고1 내신 과목에서 9등급 내신을 받아요. 그쵸? 중2부터 고2 어머니들 여기 일반 선택, 진로 선택 과목에서는 A만 받으시면 되죠. 그래서 고1 과목에서 어떻게 9등급 내신에서 1, 2등급을 확보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을 하셔야 되고, 네. 자, 그 중에서도 꼽으라고 하면 수학 과목이 그래도 난이도는 가장 높아요. 당연하죠. 당연하고, 그리고 시험에 그 시간에 빡빡하다, 조금 느리게 푸는 애기들은 마지막 새끼 문제 하나를 못 풀었다, 제대로 못 읽었다, 수학 과목에서 일어나는, 다른 과목은 그렇지 않죠. 수능에 있어서 여러분 미적분이나 기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수능을 보면 되는데 대부분 이제 미적분을 보게 될 거예요. 예, 그래서 기하가 쓰이는 것은 영재교육원 입시나 영재학교 과학고 입시 그쪽으로 갈 때 조금 더 기하 비중이 좀 더 쓰이게 되죠. 그리고 자, 과학을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 이따 장표 보여드릴게요. 자, 국어는 언어와 매체냐 화작이냐 둘 중에 하나 수능을 보면 됩니다. 예, 화작이 조금 더 전문교과, 진로 선택 과목과 같은 범주로 생각하시면 돼요. A를 받으시는데 중3 어머니들. 예, 요 중에서 이렇게 실험 화학 실험, 고급 화학, 고급 생명, 간혹 사립고등학교나 광역자사고에 여기 전문고과에 있는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좋죠. 자, 이 표를 보고 여기 느끼실 점은 특목고나 선발고등학교, 전국단위 자사고를 가면 전문교과가 들어있죠. 커리큘럼에서 표시가 딱 나겠구나. 이거를 생각하셔야 되고, 어떻게 고1 과목에서 안 어렵고 느리고 문과스러운 고1 과목 문과커리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영재성 발휘랑 또 거리가 있죠. 꼼꼼하게 물샐 틈 없이 득점을 낼 것인가, 싫어하는 파트 없이 이거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투과목 2개에서 일반고도 다 투과목 개설되죠. 그래서 2개를 선택하시면 돼요. 이른바 일반 3 진로 2 이 구조로 하면 가장 쉽게 1점 가산점을 더 따시게 되는데, 고선적으로 물학생 선택하는 걸 많이 하죠. 남자애들도 많이 하고. 공대에 갈 애들은 당연히 물리를 끼워야겠죠. 근데 이제 공대를 배제한다, 간호학과를 가더라도 의학 계열로 깔겠다, 이렇게 했을 때 화생지도 요즘에 많이 올해는 많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충분히 괜찮습니다. 이과를 목표한 이상, 최상위권을 목표한 이상, 부모와의 신체적 정서적 소외, 부모와의 신체적 정서 소외, 여기를 높이세요. 소외감이 아니라 클로즈함을 높이셔가지고 여기 압박감을 약간 스트레스의 총합을 약간 줄여주세요. 그래서 함께 이 대목에 제가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 거. 제가 다시 한번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를 키운다라고 하면 저는 운동시켜요. 딸내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동시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일주일에 2번은 시간 내셔야 되고요. 겨울이 되죠. 실내 운동 마련하셔야 돼요. 함께 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고통 분담. 함께 하시면서 양재천 가셔가지고 빠르게 걷기, 가볍게 뛰기. 운동을 하고 나면 머릿속이 집중이 잘 되는 과학으로 이미 증명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애들 그 해마 부분이 기억력 학습을 담당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굉장히 극심한 스트레스 시달려도 해마가 굉장히 쪼그라들고 손상받아요. 그거 회복하는데도 몸으로 움직이는 게 최고예요. 네, 그래서 이게 올해 실적이고 요번 올해 3월 달에 대학 마감한 실적이고, 이게 작년 실적이에요. 이게 2020년도, 2019학년도. 네. 내년에 지금 현재 고3들이 대학을 붙고 나면 그게 2021학년도가 되겠죠. 네. 그리고 제가 이 오렌지색으로 표현한 것들은 수시 위주의 학교예요. 수시 위주의 학교들이고, 빨간색은 드물죠. 외대부고. 빨간색은 수시 정시 밸런스가 좋은, 골고루 다 잘 보내는 학교예요. 그리고 까만색은 정시 위주의 학교입니다. 서울대 지금 봤을 때 대부분이 색깔 있는 학교들이죠. 수시 위주의 학교나 수시 정시를 거치는 고등학교, 광역자사고부터 해서 선발고라고 제가 지칭하겠습니다. 선발고냐, 과학중점고냐, 일반고냐, 여기 관점을 정하시는 데 있어서 내 관찰이 우선입니다. 여러 가지 지표에서 관찰을 하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 하나 우선 2가지씩을 말씀드리면, 영재과고를 갔을 때는 커리큘럼 특성상 아이가 잠을 안 잘 수는 없고, 현역 때 수능과는 거리가 멀어지죠. 학교도 그거를 싫어하는 분위기고, 그죠? 나 홀로로 가야 되고, 수능에 대해서 내 아이가 버리고 갔을 때 아깝지 않을 것인가, 내 아이 과연 수능을 안 되는 형인가, 타입인가, 그 관찰이 우선 돼야 돼요. 우선 돼야 되고, 집 떠났을 때 엄마의 자잘한 케어,
관심과 눈에 안 보이는 쪼우는 거, 예, 뭐 이렇게 옷 챙겨주고 추울 때 스타킹 신겨주고 뭐 이것이 케어가 필요한 학생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사교육 친화형 아이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1년에 감기를 8번 이상 한다 보내시면 안 돼요. 이런 지표들을 보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집을 떠나는 기숙사 학교인 경우에는 아이들의 자기 의지가 또 굉장히 중3 때 막판에 작용합니다. 자기가 뼈를 깎는 불타는 의지를 발휘하려면 집을 떠나고 싶어야 되는 것도 많이 작용해요.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조금 뜨뜻미질까요? 우리가 바라는 바예요. 그죠? 우리가 바라는 바와 예, 나중에 흘러가는 건 얼마든지 틀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면학 분위기가 강력하니 내 아이가 영향을 받아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지 않을까? 내 아이가 좌절을 하고 그 좌절이 한 학기, 두 학기, 세 학기 너무 오래 가고 이 경우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입학해보면 어떤 변수가 있냐면은 아까 서울대 퍼센테이지 보셨죠? 내 생각에는 우리 학교의 고3 인원의 25%가 서울대를 합격하는 줄 알았는데 막상 입학해보니 선배 중에 정말 몇 명밖에 못 붙더라. 의대도 서울대도. 네. 그 100% 벌어지는 일입니다. 네. 그리고 기숙사하고 아이하고 좀 안 맞는 거죠. 기숙사에서 아이들이 예, 우리 아이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되는 스타일인데 잠을 못 자고 아이가 퀭해지고 네. 사교육이 없으니 아이가 상태가 안 좋아지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내 아이 관찰부터 어려운 거죠. 쉽지 않아요. 예. 큰아이 어머니들 쉽지 않으시고 큰아이와 둘째가 너무 상반되게 다르기 때문에 둘째인데도 또 쉽지 않고 또 오류 과정을 모두 선행하고 못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저희 큰아이도 모두 다 못 보고 들어갔어요. 괜찮아요. 괜찮고 수학 과연 여러분 양치기를 하고 계시죠? 양치기 필요한 과목이지만 1년 내내 12달 언제나 양치기로서 답을 낼 수 있는 과목은 또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기의 그 공부에 대한 자세와 접근 방법의 과목이에요. 과학이랑 영어랑 한번 비교해 볼까요? 수학을. 과학이랑 영어는 사교육에서 많이 경청하고 여러분 많이 노출하고 많이 투자하신 거 어느 정도 효과 거두실 수 어느 정도 예. 수학 여러분 학원 다니고 황소 다니고 과외쌤 둘이 있고 새끼쌤 여러분 있고 그만큼 효과 정비례 아니죠. 경청의 양의 과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업도 필요하고 예. 아이가 아직은 철이 안 들었다. 선생님 우리 아이가 수학에 대한 애티튜드 자세 안 나와요. 완전 학습에 자세 안 나오고 그냥 드립다 푸는 아무 생각 없이 드립다 드릴링만 하고 있어요. 숙제만 간신히 해가요. 그런 경우의 시기엔 좀 큰 학원에 뭐 계시는 거 괜찮죠. 괜찮고 때 되면 자기 자세가 예, 나와. 자, 내 아이는 매우 융합 성향이다. 예, 골고루 득점을 잘하는 것은 있는데 수학을 아직 사랑하지도 않고 오히려 역사가 재밌다 그러고 얘가 문과를 가야 될 것인가? 이 어머니의 생각에는 좀 오류가 있어요. 네. 내 아이가 아까 제가 제일 첫 단추로 강조드린 거 내 아이에게 좀 어울릴 만한 직업을 생각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렇죠? 얘가 꼭 유학을 가려고 하는지 아니면 기업체에서 대기업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뭐 이런 거를 좋아할 것인지 아니면 조용히 혼자 전문직 해야 될 것인지 예. 그래서 거기에 역 계산해서 문이과를 생각하시고 진로 직업을 먼저 생각해보고 마인드맵 그려보고 필기해보고 이것까지 포함해서 내신 공부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책상머리 앉고 학원 책상에 가서 앉아있는 시간 35시간 정도 적합하다고 저 생각돼요. 의대 목표할 때. 중3이라면 자기 공부 시간이 조금 20시간까지 좀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사교육 한 15시간, 16시간? 자기 공부 시간 20시간 조금 늘렸으면 좋겠어요. 어린아 친구들은 사교육이 20시간씩 막 넘어가겠지만은 학원 선택. 영어랑 수학이 조금 네 꼼꼼하게 하시는 게 좀 맞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국어 여러분 가장 발목을 잡는 국어 독해력이거든요. 모국어 독해력, 고등 내신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사교육으로 뚝딱 해결될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거 이해하시겠죠? 과학도 여러분 아직 이 나이에 여러분 나이 아이 수능도 한참 멀었고 걔네가 과학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그래도 여러 번 넣어줘야죠. 그래서 가까운 데 가시면 돼요. 과학도 여러 번 들으셔야 돼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 글쓰기를 어떻게 신장시킬 수 있을까요? 그 얘기 정말 많이 하세요. 저한테 많이 하시는데 제 아무리 이과라고 해도 과학 특기자 전형도 없고 수학과 득점력만으로 안 되죠. 누구나 일반고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것이고
수행평가 방어할 수 있으셔야 되는데 글쓰기력. 자, 대표적으로 사교육에 갖다 맡겨가지고 자라날 수 없는 게 또 글쓰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렇습니다. 1대1이든 1대4든. 여러분, 근데 조금 요거를 여러분이 부지런 떨으셔야 된다고 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이들 글쓰기력에 있어서 배경지식 풍부해야 돼요. 배경지식 풍부한 데 있어서 같은 책을 여러분 같이 읽으세요. 아는 게 많아야 조금 조합해 쓰실 수 있죠. 그 글은 처음은 투박하게 들어가도 괜찮아요. 마지막 엔딩이 힘이 있고 배경지식이 담겨야 되고 애착맞게 써야 돼요. 마지막 문단을. 그렇죠. 예. 그래서 배경지식도 같이 읽으시고 분야별로 경제 쪽, 뭐 사회인문학 쪽, 그죠? 인간 이해 쪽 이렇게 배경지식을 조금 정리하고 함께 읽으시고 소팅하시고 하세요. 예. 그래서 예, 그 요쪽 로드맵 이과상이랑 의학계열 목표하시는 어머니들이 지금 현재 현황에서 이번 분기 사교육은 어떻게 짤 것이며 학원 선택은 뭘 선택할 것이며 다음 학기 학교 교내에서 어떤 비교과를 내 아이에게 어울리는 걸 픽해서 어느 시기 정도 듀레이션 정도 준비를 해야 될 것이며 그리고 예, 고입 목표를 했을 때 어떤 작전이 필요하신지 많이 고등학교 배치까지 많이 상담하셨어요. 그래서 의학계 내에서 보내신다라고 하면 보험은 얼마든지 가져가실 수 있어요. 건대소학과부터. 그리고 그리고 일반 학과 하실 때에는 취업을 꼭 염두에 두시고 학교는 얼마든지 낮추셔도 괜찮아요. 제가 책을 오랜만에 소개해드려서 마무리를 짓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 교육서가 있습니다만은 요거 한번 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도서도 어리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부터 의대 교수님이 쓴 책 이종국 교수가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사회를 폭넓게 볼 수 있어야 되고 이타적인 시각,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 필요해요. 그쵸? 여기 22개의 책이 소개되어 있어요. 저희 생각 관점과 많이 이렇게 일치되는 도서들이 많이 여기서 책을 또 유심히 소개를 받는 건 굉장히 큰 변화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의대는 저희 동네가 거의 70% 정도가 정시로 가고 약 30% 정도 이제 한 학교에서 많이 가면 20명 정도 이제 뭐 휘문이 좀 많이 가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20명 정도가 의대를 수시로 가는 그런 분위기인데 그 정도인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능이 좀 우선시되는 그런 상황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수능이 우선시되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이게 저학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영재고에 이제 매달렸다면은 이제 사실은 지금은 이제 또 수능에 좀 많이 집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예비 고1 때 보면 가장 심각한 문제들이 영재고 떨어진 친구들.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 영어도 안 돼, 국어도 안 되는 이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좀 새롭게 이제 중일리에 대해서는 또 전반적인 좀 새로운 플래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그런 말씀을 좀 수능 관련된 이제 거기에 포커스를 또 맞추면서 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 맞아요. 근데 그때 수능이라는 부분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걸 많이 좀 놓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고입 목표 집을 이제 떠나 보내시는 거기에 직장 어머니들은 충분히 그 목표를 세우실 만하고 아이도 이제 그 눈앞에 있는 다가오는 고입 목표에 매우 함몰되시는 거죠. 매우 집중되시면서 그걸로 대학도 잘 갈 것 같고 그런데 수능에 대한 시각은 제 아무리 이르게 생각을 고려하셔도 너무 이른 법이 없어요, 여러분. 네, 중학교 입학 이전이라도 내 아이가 수능력에 잘 발휘할 수 있는 걸 내가 잘 갈고 닦아주고 있는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아이가 수능을 완전히 버리는 강을 건너게 되는 거가 아깝지 않나?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언제든지 수능하시게 될 수 있고 국어, 독해력, 영어, 하셔야. 제가 이과 학생들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국어를 너무 좀 간과하세요. 제가 서울대 의대, 연대 의대 학생들 수능 국어 점수를 봤는데 거의 다 이제 97, 98. 영어도 다 이제 다 1등급이고 보면은 근데 이제 지금 예비고1 학생들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1등급이 안 나올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영재고를 떨어진 친구들, 강남에 있는 친구들 중에 고민하는 거는 영어 국어가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탈대치를 고민하게 되는 거. 어차피 여기서는 수시론 답이 없다 이런 생각들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드리신 말씀 일단 지금 저학년들은 이제 의대 계열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찌됐건 간에 수능이라는 부분을 이제는 좀
먼저 좀 학교별로 좀 말씀드리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지금 그 얘기를 아침에 제가 저희 숙명 요거 설명회 있었는데 이제 질문이 많이 나온 게 의대를 가려면 숙명을 가야 되냐 어딜 가야 되냐 이 얘기를 좀 굉장히 많이 하세요. 중학교 2학년들 지금 현재 고민을 보니까 외대부고를 고민하면서 남학생들은 휘문, 단대 이렇게 고민하고 있고 여학생들은 외대부고를 고민하면서 이제 뭐 진선하고 이제 숙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학생의 판단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전사고는 진짜 가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뭐 쓸데없는 고생한다. 그 정도까지 하면서 그럴 필요가 있겠냐. 이런 얘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 교육 방식이 그건 어떻게 되죠? 정말 전인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미국 보딩스쿨 같이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 근데 이제 강남권에 정시로 이제 준비를 하게 된다면은 약간 그런 거하고 좀 거리가 있는 부분이 그거는 이제 아이와 어머님의 교육 철학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제가 간략하게 요즘에 이제 강남권 어떻게 영어가 출제되는지만 고교별로 간단히 좀 말씀드리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아침에 많이 물어봤던 학교가 이제 진선여고하고 이제 진선여고, 경기여고, 진선여고, 경기여고, 숙명여고인데 영어가 가장 어려운 학교는 경기여고입니다. 예. 경기여고는 일단 문과 쪽으로 굉장히 세요. 문과 쪽으로 굉장히 세고 실제로 이쪽은 그 네이티브급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서 영어 특기자 전형에서도 굉장히 우수한 실적을 내는 학교가 경기여고입니다. 이 경기여고와 이제 비슷한 대우를 받는 학교가 강남권에서 중대부고로 보시면 돼요. 예. 여기에는 굉장히 우수한 영어 자원이 있고 영어는 경기여고는 보면 이제 안 배우는 단어까지 출제됩니다. 저희가 이제 탭스를 해야 되는 학교 중에 하나가 경기여고로 말씀드려요. 경기여고 가장 어렵고요. 예. 경기여고 상위에 해당하고 그다음에 남학생들은 경기고등학교 이제 과중 때문에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경기고는 약간 들쑥날쑥한 편입니다. 지금 고3 때의 학생은 1학년 중간고사 영어 평균이 50점대예요. 반에 90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유는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머님들이 단대부가 너무 세다. 그래서 단대를 피했어. 그럼 영동 가시죠. 그러면 영동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영동 피했어. 그러니까 만만한 게 경기고 그리고 경기 엄청 몰렸습니다. 그 해에 영어가 굉장히 어려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고2 때는 어머님들이 우수자원들이 경기고를 회피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고2 때 이제 1학년 때는 보면은 좀 만점자도 꽤 많이 나오고 그래서 경기고가 갑자기 쉬워지나 했는데 올해 또 우수자원들이 많이 또 몰리면서 경기고가 영어 난이도 굉장히 셉니다. 남학교 중에서 탑은 좀 이따 말씀드리지만 중동고 가장 세고요. 예.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강남, 서초, 송파에서 가장 그 난이도 높은 학교는 일단 개포고입니다. 개포고는 2019년도 지금 2020년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학교 알림이 나와 있는 거 보면은 평균 40점대입니다. 그리고 그 서술형 비중이 40%인 학교가 개포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개포는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데 이 남녀공학이 중대부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대부고도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고 근데 개포가 극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요 세 학교는 일단 좀 굉장히 세고요. 단대부고 엄청 셉니다. 단대부고. 그러니까 휘문 단대 중동 휘문 이러지만 자 남학교 중에 중동이 가장 세고요. 중동이 가장 세고 중동은 외고를 능가하는 문제 유형이 나오는 게 중동입니다. 예, 중동은 중동 외고 그러니까 이게 경기여고에 맞먹는 어떤 남학교라 그러면 중동고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대부고는 진선하고 약간 유형도 비슷하긴 한데 단대가 이제 좀 굉장히 난이도가 휘문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휘문보다 어려운 게 단대부고입니다. 네. 그 다음에 숙명 오늘 오전에 했지만 숙명 문법을 엄청 잘 하셔야 됩니다. 숙명은 저희가 탭스까지 하라고는 하지 않지만 탭스 문법은 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 학교는 사술형에서 문법이 굉장히 까다로운 학교고 은광은 예전보다는 좀 무난해진 학교입니다. 영동고등학교 올해 우수자원이 많이 갔어요. 작년에 단대부 관련 우수자원들이 강제배정을 영동을 많이 가서 난이도가 조금 올라간 케이스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동은 원래 문법이 안 나온 학교입니다. 원래 어휘가 굉장히 셉니다.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문법이 나오면서 약간 좀 쉬워지긴 했지만 남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학교 중에 하나가 중동입니다. 가면 영어를 엄청 잘해야 되죠. 편하게 말씀드리면 휘문고 가서 이제 수학 공부는 안 했지만 휘문 가서 수학 공부 열심히 해서 1등급 맞겠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소리 아시죠? 그죠? 예, 거긴 이미 뭐 된 애들이 많이 와 있는 것처럼 중동도 이미 어떻죠? 이미 영어가 된 친구들 굉장히 많이 와 있는 학교가 중동입니다. 그리고 영어 특기자 전형에서도 이건 뭐 문과이긴 하지만 남학교 중에서 강남에서 대접받는 학교가 중동고입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중대부고는 어쨌건 예전에 좀 무난했지만 중대부고 같은 경우 탭서위가 나오고 그다음 문제 변형이 심한 굉장히 난이도가 점점 올라간 학교고 진선은 최강입니다. 지금 진짜 여학교 중에서 경기여고 다음으로 일단 정말 사고력이 굉장히 요구되는 학교죠. 서술형 굉장히 까다로운 학교가 진선여고입니다. 진선은 그러니까 좀 숙명하고 다른 건 뭐냐면 숙명은 어떤 순발력이 빨라야 돼요.
50분 안에 문제 빨리빨리 풀어야 되는데 진선은 이제 빨리도 풀어야겠지만 사고력이 굉장히 많이 요구되는 그런 학교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어려운 학교가 진선이다라고 말씀 주시겠고, 중상고와 희문고는 영어가 이제 좀 라이트해. 타 학교에 비해서. 이게 쉽다는 얘기가 아니라 타 학교에 비해서 좀 라이트하다는 것이 만만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휘문은 이제 리스닝이 좀 어렵게 나오고, 타 학교에 비해서 휘문은 그 서술형이 굉장히 쉽게 나오는 학교다라고 말씀 주시겠습니다. 제가 뭐 나중에 설명회 때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고요.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경기고는 일단은 극강 난이도인데 어휘가 어렵습니다. 이 학교는. 이 학교 가는 친구들은 좀 각오를 해야 되는 게 일단 뭐냐면 네이티브 스피커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학교는 일단 그 네이티브들 내에서 1등급을 가려내다 보니까 안 배운 지문, 안 배운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영어가 안 돼 있다 이런 친구들 여기 가면 안 돼요. 여기는 이미 그냥 1등급은 걔네들과의 싸움입니다. 예. 작년에도 어머니 한 분이 오셨는데 1등과 2등급 너무 컸고, 저도 이제 문제를 보니까 엄청 까다롭습니다. 안 배운 단어를 죄다 나왔어요. 여기가. 예. 자, 그리고 딴 것보다 경기고는 제가 그 무슨 말씀이냐, 서술형을 잠깐 보시면 딴 것보다 경기고고 서술형은 다른 것보다 여기 보시면 주어진 단어만을 모두 사용하여 단어를 사용 완성하시오. 한 단어를 완성하시오. 단어를 모두 사용 완성하시오. 단어를 본문에 찾아서 단어를 쓰시오. 모두 뭐죠? 어휘형입니다. 어휘형. 그러니까 단대부 가는 경기고 가는 친구들은 그 수능 어휘 갖고 안 되고요. 어디까지? 탭서휘까지 해야 됩니다. 숙명은 탭서휘까지는 저 요구하지만 탭스 문법은 철저히 하고 가라고 얘기하는데, 경기고는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일단 굉장히 어휘가 굉장히 센 서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단대부는 일단 얌전한 편이에요. 전형적인 수능을 모형으로 하는 학교입니다. 하지만 변형이 굉장히 심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 유형 자체가 수능을 능가하는 형태가 많이 나오는 게 단대부고입니다. 딴 것보다 단대부고는 그냥 이 총 5문항의 서술형이 나오고 25문항입니다. 예. 그래서 경기고등학교에도 이제 서술형이 좀 더 많은데, 경기고의 고난도 문항만 나오는 게 단대부고입니다. 즉 이렇게 지문이 주어지고 여기에 영작할 때 단어를 주고도 조건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런 조건이 까다로운 여학교가 진선여고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숙명은 이렇게 까다롭게 나오진 않습니다. 중동고 아까 남학교 중에 최고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는 외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남학교를 지원한 학생들 중에서 영어가 돼 있는 학생들의 라인은 중동고, 단대부고 라인으로 가면 되고, 영어 약한 친구들은 어떻게 되죠? 희문고, 중상고, 영동고 라인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형성이 됩니다. 전 영어학원 원장이기 때문에 영어학원 입장에서 일단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그 수학은 휘문이 보니까 뭐 50%가 A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몰려있는 케이스인 거죠. 중동고등학교는 일단 어떤 게 가장 힘드냐면 이런 거예요. 애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건 뭐냐면 있는 대로 고르시오. 틀린 것만 다 고르시오. 2개니 3개니. 맞는 것만 고르시오. 2개니 3개니.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시간이 좀 많이 잡아먹게 되고요. 여기도 제가 서술형을 잠깐 좀 말씀드리면은, 딴 것보다 이 중동고등학교 서술형은 경기고처럼 단어를 중심으로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본문을 주고 나서 본문에 있는 단어를 통해서 문장을 완성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굉장히 어휘가 좀 까다롭고요. 여기도 보면 4개 0단어를 완성하시오. 2단어 포함해서 완성하시오. 뭐 4개의 단어를 반드시 포함해서, 그러니까 지문을 주고서 그 지문에 있는 단어를 활용해서 영작을 시킵니다. 이 지문을 주고 이 지문에 나오는 단어를 가지고 영작을 시키는 거예요. 굉장히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단대부고처럼. 그래서 이 서술형이 굉장히 까다로운 게 이제 중동고, 진선. 약간 이제 수능 고3 수준으로도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문법은 탭스 수준까지 해놓으시면 되는 학교입니다. 전형적인 그 수능 고난도 유형이 많이 출제되는 학교고요. 좀 특이한 건 뭐냐면 영작을 하되 독해 지문 내에서 변형을 시키고요. 영작을 해라. 영작을 하는데 어형도 시제라든가 태에 맞게끔 변화해라. 요런 거. 그 다음에 조건도 이런 게 나옵니다. 주어진 단어 모두 사용해라. 변형 불가하다. 반복 사용 가능하나 새로운 단어 추가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까다롭게 요구하는 게 이 진선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학교들의 모든 공통점은 서술형 영작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비 고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상위권, 나는 의대를 가야 된다, 수시로 가야 된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영작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영작 구문을 하셔야 됩니다.
합시다. 영재 공부를 하셔야지 지금 개념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이게 보면. 그래서 네. 그럴 시간 없습니다. 지금은. 네. 그래서 이게 진선은 굉장히 까다롭게 조건을 주어진 학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진성 그렇게 말씀해요. 휘문은 수능보다 약간 좀 높은 유형이 출제가 되고 학생들이 이제 그 영재고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게 리스닝 부분이죠. 보면은 예. 휘문은 서술형을 보시게 되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냥 조건이 별로 없고 단어를 써라. 자, 특이한 거는 옳지 않은 거 세 개를 찾아서 여기서 기호를 쓰고 고쳐라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예, 고쳐라. 그러니까 조건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영영 단어에 해당하는 단어를 찾아서 써라. 이 정도가 되고 영작도 그냥 무난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휘문은 어떻게 보면은 이과 학생들을 많이 배려하는 형태, 숙명도 어떻게 보면 이과 학생들을 많이 배려하는 학교의 어떤 영어 문제 패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예, 그렇게 해석이 돼요. 저희가 볼 때는. 그다음에 개포고는 네, 되게 어렵습니다. 개포고는 일단 각오하셔야 돼요. 여기 무조건 탭스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답이 없어요. 여기는 정말 어려운 학교고 그 서술형이 서두부터 나오는 이 학교입니다. 여기는 문법도 옳은 거 2개 골라라. 자, 이제 우리말에 맞도록 보기 있는 단어 모두 사용하여 써라.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도 나오고 문장에 들어가기 적절한 거 하나만 찾으라는데 여기는 2개를 찾으라 이런 완전 변칙적인 어떤 문제 영역이 나오는 게 개포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개포는 완전히 고난도고 영작을 하되 독해가 되어 있어야만 독해 기반으로 물어보는 서술형이 나오는 게 개포입니다. 숙명은 그에 비해서 굉장히 좀 무난한데 일단 숙명 가는 친구들은 탭스 문법은 하고 가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크게 숙명여고 문법은 틀린 거 찾아라. 고쳐라. 그 다음에 틀린 거 개수가 몇 개냐. 예. 그 다음에 한글을 주고서 영작하는 문제가 전형적인 그 숙명 요구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법상 어색한 부분이 있는 게 몇 개냐. 틀린 문장 몇 개냐. 어법상 틀린 거 몇 개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숙명 가는 친구들은 문법에서 굉장히 문법 전반을 꿰뚫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탭스 문제 엄청나게 많이 풀고 가시면 일단은 빨리빨리 좀 문제 푸는데 순발력 있게 푸실 것 같습니다. 서술형에서도 보시면 어법상 틀린 거 2개 찾아서 바르게 고치시오. 예, 어법상 틀린 혹은 문맥상 어색한 단어 4개를 찾아서 바르게 고치시오. 틀린 부분 고치시오. 이렇게 어법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학교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숙명 가는 친구도 문법하는 건 맞아요. 뭐는 맞는데 일단 중동을 가거나 개포를 가거나 뭐 이런 학교들 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일단 어법보다는 어떻게 어휘라든가 독해 쪽이 좀 더 많이 좀 치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숙명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법적 오를 찾고 고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예, 고쳐야 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영동은 좀 서술형이 2개밖에 안 나와서 그냥 무난히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건 좀 넘어가고 이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네, 중대국어 좀 까다롭죠. 일단은 중대국어 난이도는 중대국어도 외고 유형이 좀 출제가 된 학교이기 때문에 지금 그 숙명이나 진선을 피하고 중대로 가려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요즘에 좀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까지 풍문을 좀 생각 많이들 하셨는데 중대국어 쪽으로 좀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중대국어에는 역시 리턴이들이 많다 보니까 난이도 있는 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 변형도 나오고 예, 안 배운 단어도 나오고 굉장히 좀 난이도가 있으니까 중대국어 준비하는 분들도 일단 보면은 좀 깊이 있게 좀 학습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경기고등학교. 경기는 제가 썼지만 문법을 굉장히 깊이 있게 하셔야 되고요. 수능 이상의 독해 능력이 요구됩니다. 경기고를 남학생들 중에서 일단은 단대나든가 이제 그 휘문을 피해서 경기로 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영어는 제가 서술형을 잠깐 좀 말씀드리면은 일단 무난하긴 해요. 앞쪽은 대명사 형태가 나오고 자, 요런 문제도 나오는데 역시 그 까다로웠던 부분은 뭐냐면 9번, 10번에서 영작을 시킬 때 조건이 나옵니다. 주어진 단어 모두 사용해라. 필요 없이 단어 추가해라. 어형 변화해라. 이런 식으로. 진선, 단대 이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단대부고는 경기고등학교 고난도 문제 서술형만 5문항이 나온다고. 그래서 요런 게 좀 까다로운데 경기고등학교는 좀 그래도 틀리게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실력을 좀 체크하려는 그런 문제를 많이 나오는 것이 경기고등학교입니다. 근데 경기고등학교도 일단 남학교 중에서는 상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서술형을 정리해 보니까 가장 센 데가 40점이 개포고등학교입니다. 예, 개포고등학교. 예. 이렇게 그다음에 경기도 30, 중동고도 30점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 거죠. 경교고도 30점. 그러니까 서술형이 많은 학교들이 좀 굉장히 좀 까다롭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비고일들은 지금 현재 학생의 상태를 좀 보시고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예, 부분이 있고요. 예.
일단은 모든 그 내신에 나오는 유형은 모의고사가 기본이 됩니다. 모의고사가 기본이 되고요. 그리고 학교 경향을 좀 제대로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예비고일들, 예비고일 이하, 현재 중2, 중3, 이제 예비 중3, 현재 1학년, 2학년도 아셔야 되는 거는 수능에 이제 얼마 전 발표가 있었죠. 이제 그 등급간을 갖다 이제 대학이 좀 넓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서울대가 4등급이 간다 이런 건 이제 안 되게 좀 극간을 넓혔고요. EBS 연계율 자체가 우리는 좀 줄어드는 편입니다. 이게 보면. 그 다음에 강남권 내신은 전체적으로 좀 올라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특목 자사고를 이제 안 가요, 학생들이. 예. 중3들 중에도 보면 외대부고 가는 친구들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고, 예. 근데 이제 이런 우수 자원이 강남에 남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들은 그들 변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강남권에도 보면은 이제 된 친구들이 영어가 된 친구들이 많이 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이런 얘기 했잖아요. 특목 자소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서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강남 일반고가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대부고 상상고 이런 데 갈 친구들이 이제 어떻게 되죠? 강남에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친구들이 이제 독식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강남 일반고에 있는 등급도 이제 뭐 이미 돼 있는 친구들끼리 싸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난이도는 전반적으로 올라갈 것 같은데 이제 어휘라든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별되는 건 어휘 추론 부분입니다. 어휘 추론 영작입니다. 그래서 일반 학원들에서 문법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해당하는 학교가 있긴 하지만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비고일이나 예비 중2/3들이 아셔야 되는 부분은 일단 기존과는 완전 다른 부분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되죠? 정시가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는 뭐죠? 수능 1등급이 급선무입니다. 예비 중2/3들은 일단 수능 1등급을 우선시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예. 그리고 아셔야 되는 거는 이 내신은 강남권 내신 수능 이상으로 출제가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제는 수능 이상으로 출제가 돼요. 수능 이상 출제가 되기 때문에 수능 이상의 학습을 하고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수능도 잡고 내신도 잡아야 된다 이런 부분인데 저희 학원에서 주로 이제 답을 드리는 거는 수능과 유형이 똑같고 또 강남 내신에 자주 출제되는 어휘들이라도 문법이 있는 일단 탭스를 저희는 좀 많이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탭스 하는 건 좋은데 탭스 이전에 수능 1등급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경우에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비 고1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기여고, 중동고, 개포고는 무조건 저희 탭스를 하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숙명여고 같은 경우는 일단 탭스 문법을 좀 집중적으로 학습하고 가시는 것이 낫습니다. 그리고 예비 고1들은 지금 뭐 연습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지금 몇 점인지 빨리 아셔야 돼요. 그래서 탭스 문법 84점 이상 나오면 중학교에서 극상위권입니다. 100점일 필요 없고요. 왜냐하면 탭스 문법 쓸데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우선 아이의 상태를 좀 판단하시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외고 전사고반에 있어. 외대부고 다 보면 이제 중학교 2학년, 3학년들 친구 중에도 보면은 다 외대부고 가는 친구들입니다. 외고 전사고, 이과 학생들 다. 근데 영어가 확실히 외대부고 가는 친구는 확실히 잘해요. 압도적으로 잘해요. 외고 가는 학생들보다 잘하는 학생들이 많은 게 이제 이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 또 보니까 단대부고 쪽으로 좀 많이 좀 이동하는 것 같습니다. 영어 좀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이. 그리고 이제 또 희문고로 좀 이동하려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대부고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저희가 외고 전사고반이 있는데 자 외대부고는 가시게 되면 일단 강독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문학도 읽어야 되고 뭐 일본 비문학도 읽어야 되고 그런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강독을 좀 많이 시키고요. 그 다음에 그 외대부고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어휘입니다. 학생들 변별을 두는 게. 그래서 재작년에 제 제자 중에 한 명이 외대부고 내신 100점 맞았는데 이 친구가 가장 힘들어했던 부분이 어휘입니다. 그래서 외대부고는 다 열심히 해요. 다 열심히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변별을 내는 부분이 어휘고 이 어휘 때문에 아이가 가장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좀 많이 좀 변화가 있는 거죠. 예전에 비해서 저희가 그 입시가 많은 변화가 있는 상태고요. 네, 그래서 좀 마지막으로 좀 듣고 싶은 부분은 일단 영어적 전략이 좀 많이 바뀌었다. 정시 확대가 되면서 우선은 수능 1등급이 우선이다. 그러니까 저학년들은 일단 수능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수능이 이제 되신 분들은 수능에 앉아서 1등급이 나오신 분들은 이제 뭐죠? 강남 일반고의 난이도가 수능 이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수능 이상으로 학습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저도 저희 학원에서 토플반을 제가 이제 많이 권고를 하는데 이제 중2나 이제 중3이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 상위권이라고 한다면 탭스로 가시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탭스에서 일단 거의 다 걸려. 문법이나 어휘는 탭스를 벗어날 수가 없고요. 독해 부분에 있어서는 수능에 나오는 고난도 유형을 좀 많이 풀어보시는 게 좋고 그러니까 강남 일반고 쪽 영어냐 전사고 쪽 영어냐의 차이는 독해입니다.
독해입니다. 예. 강남 일반고의 문법과 어휘에서 있어서 탭스라는 게 어려운 학교들은 탭스라는 게 맞고요. 근데 그 탭스 독해만으로 전사고는 되지가 않아요. 전사고는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대부고 쪽이라든가 이쪽 상상고 쪽 공부하는 친구들은 강독 같은 걸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강남권에 있겠다 싶은 친구들은 탭스를 하시면서 수능을 하시는 전략으로 가는 게 지금은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오늘 오는 친구들이 대다수가 이제 그 의대라든가 상위권을 좀 생각하신다면 그 전략을 바꾸시는 것이 낫고, 좀 독해가 이제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드리자면 독해 성문종합 영화에 나오는 그 작문 독해 같은 걸 꼼꼼하게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이제 해결하는 그런 훈련, 그리고 성문종합 영어에 나오는 그런 어떤 구문 있죠. 구문 학습과 거의 영작 문제 같은 걸 해내신 구문 학습법 영작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해내신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어려운 서술형도 나름의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지금 중2, 중3, 지금 예비고일은 이전 방식이 별 의미가 없어요. 이전 방식은 수시가 75% 이상일 때의 전략인 것이고, 올해부터 완전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희 학원도 지금 변화해 나가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일단은 좀 정시가 40%라는 거는 약 2007년, 8년으로 돌아가는 케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수능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이동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모든 건, 특히 이과는 의대 가는 친구는 수능에 중심을 두시면서 안정적으로 일단 영어는 수능 1등급, 그리고 그 이후에 강남 일반고에서 수시를 노려본다면 탭스를 해보시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하여튼 선생님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네, 어머님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고교별 그 설명회가 계속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저희가 다른 자료로 또 이제 어머님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2시간이 넘어갔습니다.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